다음 도발 카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은 폭파 직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비무장지대를 다시 군사 요새화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오늘 첫 번째 액션으로 취한 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말고 신 대표님, 오늘 오전에는 후방으로 좀 밀려있던 인민군을 전진 배치한다는 게 오늘 북한 엄포의 핵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GP 10개를 남북공이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같이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진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성공단도 과거에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서 저기 이제 2개 사단, 1개 여단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뒤로 뺐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지금 서해 지역에 지금 한참 또 꽃게잡이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서해 지역에서도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해안포를 포문을 닫고 해안포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굳이 이 육지 지역에서만 MDL 지역에서만 군사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 우리가 성동격서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NLL 지역에서도 다시 해안포를 꺼내든지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휴전선 얘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당시 화면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개 사단 1개 보병여단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던 자리에 지금 개성공단이에요. 원상 복구하겠다는 얘기고, 금강산 관광지역하고 개성공단, 그 부대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김정무 실장님. 네. 화면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게 과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기할 때도 북한 군부가 꽤 반대를 했다면서요. 여기다 이렇게 평화의 상징을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위협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개성에서 바로 이제 서울로 진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일본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본 국도인데 바로 이제 개성에서부터 서울까지가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군단이 중요하고 한데 그러다가 만약에 개성공단을 만들게 되면 자기들이 뒤로 물리게 되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봐라 여기다 개성공단을 만들면 한미연합권이 북진할 때 개성공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다.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는 너희들이 2군단에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군단 쪽에서 금강산 관광 시작하니까 뒤로 빼니까 거기서 금강산 관광에서 나온 돈의 일부를 1군단에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개성공단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확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쪽에서 뭐라 했냐면 개성공단을 3단계까지 확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한데 개성 인구를 다 합쳐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인민군을 50만 명 옷을 100개 가지고 집어넣겠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었군요. 저희 휴전선의 지금 급박한 상황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청와대가 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조금 전 10분 전인가요?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네, NSC 사무처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청와대 잠깐 다녀왔습니다. 김육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북측 조치 강력 대응하겠다.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속보를 다음 걸 좀 보여주실까요? 예, 속보 다음 걸 좀 보겠습니다. 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강력한 유감이고,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에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모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 북측 계속 악화 조치 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예상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원론적인 청와대 입장을 좀 내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NSC가 냈던 성명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한 톤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아시겠지만 NSC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 낸 바 있는 그 바로 며칠 뒤에 이제 지금 이 성명을 낸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일단 NSC가 뭐 강력한 조치를 할 경우에 경고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과연 북한의 내부적인 움직임과 이런 동향에 대해서 과연 NSC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즉 김여정 지금 이 부부장이 13일 날 담화를 발표할 때 뭐 일부 일각에서 청와대 내에서 도대체 왜 저러느냐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NSC 내부에 북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김유군 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자회담을 주로 한 외교관 출신이고 지금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FTA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북한이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즉 서훈 국정원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자체는 북한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NSC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북한에 조치할 경우에 NSC가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시석구 부장, 글쎄요. 청와대 오늘 메시지, 지금 방금 전 메시지는 분명히 평소보다는 수위가 높되 북한의 다음 도발, 다음 액션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럼 앞으로 답답하긴 하지만 어떤 묘책이 있는지 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도발을 막기에 역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오늘 메시지를 적극 활용해서 다음 도발로 갈 겁니다. 핵심은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요. 유감을 표시하고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아마 가장 높은 수위의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 같은데 북한의 그 대남 전략 그리고 협상 전략의 맞대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맞붙는 그런 국면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어떤 핑계를 잡아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을 트집 잡아서 더 센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맞대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아마 분명히 오늘이나 내일쯤 여기에 대한 논평이 나올 것이고요. 청와대 오늘 반응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논평, 특히 유감과 경고를 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또 표시하면서 그 다음 미리 정해놓은 대남 도발의 수순으로 가는데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유군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조금 전 이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입장 경고가 있었습니다. 신 대표님, 다시 저희 아까 짚어봤던 이 휴전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2 포병사단, 6사단, 64사단이 다시 이제 인접해서 휴전선 인근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 일환으로 지금 휴전선 인근에 북한군, 인민군의 인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GP 초소에, 감시 초소에 인공기 그리고 최고 사령관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또 혹시나 이 타겟이 되어서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최고 사령관 깃발이 이렇게 훼손이 되면 그것도 불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전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세현 그 민주평통 그 수석 부의장 때문에 저 개성공단에 2개 사단 1개 포병여단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다시 저 지역에 6사단과 64사단을 다시 들여온다면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이미 군사 어떤 진지로서의 효과를 다 상실했고 지금 뭐 어떤 진지라든지 다 사라졌고 다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디요? 예. 6사단과 64사단의 전력 해봐야 천마호 전차예요. 천마호 전차는 1960년대 만든 전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의 전차에 상대가 안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62 포병여단인데 저 포병여단이 들어올까봐 또 걱정을 하는데 저가 안 들어옵니다. 개성공단 완전히 없어서 저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하면은 원래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62 포병여단은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바로 서울 불바다 한다는 그 포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개성공단 훨씬 뒤에 개풍군 지역에 산의 북사면에 동굴을 파놓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저렇게 개성공단 같은 완전히 평탄화되어 있는 이 개활지에 들어온다는 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거는 뭐 유치원생이라도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성공단을 딱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39km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일로, 자유로, 특히 자유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든 도로가 돼서 굉장히 도로 상황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저게 뚫리면 정말 서울까지 한순간에 뚫리게 되는데 우리 육군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이제 걱정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1사단이 제일 그 전방에 있고요. 그 뒤에 9사단 그리고 그 뒤에 30사단이 해서 서울까지 3개 사단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무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겁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예고한 첫 번째 액션이 바로 이 최전선, 이 휴전선의 군사 요새화였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에 북한이 엄포가 냈던 내용. 두 번째는 대규모 대북전단을, 그러니까 대남전단을 살펴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추물들은 6.15에도 6.25에도 또다시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계고품을 물고 설쳐대고 있다.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북에서는 전단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김정우 실장님, 이 대북전단을 우리가 뭐 6월 25일 즈음에서 또 일부 탈북단체가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서서 북한도 지금 삐라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자,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남 전단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 주민들이 위험해질까봐 우리가 이 보호를 철저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민간인인 척하면서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북한이 대남 전단을 뿌려가지고 그 전단 뭉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그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4, 5년 전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다시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대남 전단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런 그런 그 선전선동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북한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만약에 진짜 민간인들이 나서서 해주 정도라든가 황해도 쪽에서 뭐 전단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오는 그렇죠. 전단이요. 휴전선 북쪽에서 민간인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전단을 한국 쪽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면 아마도 탈북자가 대량으로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북전단, 그러니까 대남전단 엄포까지 놓은 북한인데요. 지금까지 오늘 폭파 상황부터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반응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